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오늘 좀 중국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폭망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선일보도 마지못해서 이제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보도를 했군요. 근데 보도하는 태도, 어조는 아주 빼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잠깐 자율구동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자율구동료 부탁드립니다. 백모 세뇌 탈출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는 오늘 건너뛰겠습니다. 예, 예. 빨리빨리 진행하죠. 예. 지금 오늘 조선일보 지금 이게 좀 황당하거든요. 이게 제가 종중 적자는 586이고 친중서자는 조선중앙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예. 예예하시면 곤란하시죠. 교수님인데 거기는 조선일보란 그래도 좀 왔다 갔다도 해야 아니, 되고 아니, 그러잖아요. 조선일보 내가 칼럼 부탁받은 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자, 저기 보면 코로나 신경제냉전. 오늘 조선의 오로라 기자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저 기자가 저렇게 쓴 거보다도 그거를 딱 빼갖고 저 편집 기자가 저 짓을 저지른 건데 예, 예. 오로라 기자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잘못 쿨합니다. 근데 코로나 신경제냉전, 미국은 공장 빼고 중국은 돈 뺀다. 예, 예. 편집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음엔 신문에 제목 뽑은 편집 기자 편집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오로라 기자 자체의 기사는 뭐 상당히 쿨해요. 예, 근데 예. 저 제목이 아주 빼딱하거든. 이거 마치 중국과 미국이 동일 차원에서 다이다이로 힘을 겨루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잖아요. 현실은 뭐냐? 중국이 폭망 코스로 진입을 하고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끝났습니다. 예, 예. 지금 저 기사에 이제 아래 실린 거 보면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예, 예. 서플라이 체인이 변화하고 있다.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끝났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애플이 인도 베트남으로 이제 공장 이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인텔은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라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SoC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스템 온 칩. 예. 하나의 칩 속에 CPU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메모리도 박히고 뭐 예, 예.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그런 특수 칩들. 예, 예. 그 이제 그런 칩들은 이제 주문형으로 칩을 찍어줘요. 그렇죠. 그런 그 반도체 공장을 파운드리라 그럽니다. 예, 예, 파운드, 예.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를 이제 원래 중국을 검토하다가 미국 본토에 짓기로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월가에 이제 상장돼 있던 예, 예. 나스닥이나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예, 예, 상장돼 있던 그런 기업들을 줄줄이 상장 폐지시키고 발을 빼고 있다. 예, 미국 예. 증시로부터. 그리고 트럼프는 공적연금을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이제 미국 국가기관들, 예, 펀드 매니저들 이런 데들을 이제 옥죄이고 있다. 뭐 이런 예.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정을 오늘 좀 짚어보시죠. 그럽시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던 가장 키 인디케이터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실은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입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중국 경제, 정치, 사회 진단을 한 일종의 바로미터예요. 일종의 그 척도입니다. 그런데 초기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의 트럭이 올라갔을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뭐 초기라고 하면은 벌써 한 15년은 20년 전인데 네네. 이 낮은 임금, 소위 노동시장, 레이버 서플러스를 글로벌 캐피탈로 결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요소 성장, 즉 노동 집약 성장으로 했는데 이게 중국 경제의 다이내미즘을,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체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지표였어요. 이게 이제 최근의 시진핑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FDI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중국적인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FDI를 거의 이제
정체시키거나 끌어내는 정책만 골라서 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걸 몸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2014년, 15년에 중국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이제 심천 재미점 보셨습니까? 심천 동관 지역인데 네. 처음에 갔을 때는 동관에서 외국인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 직접 투자를 하려면은 20만 달러를 꼽아야 돼요. 예, 예. 그래야 법인이 나와. 예, 예. 그런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게 1달러로 낮아지더라고.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말라붙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14년 그 다음에 뭐. 더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1%가 감소를 네, 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1분기 전체로 보면 10.8% 감소해요. 1, 2, 3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첨단 및 서비스업은 오히려 15.5%가 증가를 했다고요. 그렇죠. 어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또 디스커션을 하면서 예, 예, 예.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서로 동의를 했는데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조업 제1 제조업 기지에서 중국 연안에 그래도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고 인구가 집중이 된 네네. 소위 중국 시장에 대한 이쪽에 첨단 그 기술 기업들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국이라는 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보면 제조업 1번 기지 안에 제조업 그렇죠, 기지 그렇죠. 1번지인데 제조업 기지 1번지인데 거긴 다 말라붙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심지어는 저 전자상거래 이러면 지난 3월에 60%가 증가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코로나 있었죠, 뭐 했죠 해서 그게 확 폭증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 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근데 그건 사실은 예, 예, 예. 그건 사실은 제조업이 아니라 어떻게 예. 보면은 저기 뭐야 일종의 유통입니다. 유통이죠. 예, 일종의 그런 종류로만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거 뭐냐면 세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네네. 중국에 대한 세계의 지배력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굿 이게. 포인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말하자면은 계속 FTI가 점점점 점강할 겁니다. 점감. 점감. 네네. 그 다음에 이 전체 중국의 그 제조업 볼륨, 그 다음에 경제 볼륨 이게 전면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계인지 무기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만든 코로나 때문에 예, 예. 포스트 코로나 그 월드 이코노미가 예. 중국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 예. 이 내부 균열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그래서 FDI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 예. 수출용 제조업의 FDI는 점점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가고 오히려 네. 빼버리니까 네, 빼버리니까. 빼게 되면은 돈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예. 빼버리니까 수출용 제조업은 굉장히 줄어들고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 유통업 이런 쪽으로 FDI가 증가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FDI 볼륨으로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다운되는. 다운되고 그죠. 예. 그리고 경제도 다운되는. 이제 그러면 그런 이제 금융, 국면에 금융 문제, 산업 문제, 산업 생산, 줄줄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 문제, 네, 줄줄이 마지막에는 생겨요. 외환위기 문제까지 줄줄이 생겨요. 그런 걸 놓고 또 이게 전체주의 권력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람 잡아 죽여가면서 이제 유지하려고 그럼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끼리의 싸움, 즉 네, 예. 본부에서의 노선 투쟁, 권력 투쟁이 심화가 됩니다. 네네. 그런 사이클링, 복합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네네. 가장 중요한 독립 인디케이터, 독립 지수가 FDI입니다. 네네. 저희 세뇌 탈출에서 네. 저희가 썼던 용어들이 아주 특이한 용어를 썼거든요. 인터널 칼라니, 그렇죠. 내부식 민지. 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연안 쪽에 그런 번성하는 지역과 예, 예. 내륙의 그 영락한 지역, 예, 예.
그다음에 더 내륙에 이건 완전히 이건 아프리카보다 훨씬 못 사는 지역. 그렇죠. 예. 내륙만 돼도 이게 아프리카 수준이 들통말통한 정도 되거든요. 하남, 정주, 개봉, 낙양 이게 어떤 도시입니까? 역사책에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쓴다 그러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낙양의 집가가 오른다. 낙양의 종이값이 오른다. 예. 옛날에 베스트셀러 쓰면은 낙양의 집가를 올린 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며칠 전에 왜 저기 맷포틴저가 저기 맷포틴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후시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직전에 있었던 손문과 양계초의 아주 그 중국의 그 대토론이 뭐냐면은 손문은 야 그 자본주의 그거 안 좋은 거니까 홍콩과 상해의 땅값과 기주의 땅값이 100배가 넘으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생주의, 토지 국유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기주가 저게 광씨 운남 아래 아니야? 그 아래고 더 안쪽입니다. 지금도 뭐 거의 라오스 위에 있는 게 규주 아니요? 맞아요. 라오스 위에 아이고 하고. 거기 땅값이랑 홍콩이랑 어떻게 비교? 그게 100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손문이 그렇게 무식한 논리적으로 잘 모르고 이제 뭐 의사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야 100배 차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자본주의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레닌을 막 들먹여요. 손문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니까.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민생주의와 토지를 국유화를 해서 토지 가격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추미애가 토지 국유화 얘기했던 헨리 조지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도 가장 클레버했던 가장 브라이트했던 양계초가 우리 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손총통 혹은 손문씨 도대체 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집중한데 초기 지금 집중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걸 국가가 혹은 우리 사회가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과 대응할 수 있는 자본가를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20년 전의 논쟁입니다. 1900. 그러니까 추미애는 얼마나 생무식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그런 히스토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내륙이 개판인데 이제 이런 그 중국의 구조가 이제 그 내부식 민지에 바탕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국채를 저희는 그렇게 규정해 왔잖아요. 세무 탈출해서는. 자, 그런데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포지셔닝이 약화돼. 메이드 인 차이나 끝났어. 그러면 이러한 내부식 민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도시에 엄청난 지금 저기 건설 버블이 있지 않습니까? 막 했어요. 이제 내륙 도시들 특히. 아니요. 연안도시가 이제 후진타오 때부터 좋아지고 뭐 하면서 강태님이 물론 이제 상하이 그 호동지구를 했지만은 엄청난 도시 지역에 지금 사실은 건설 버블이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버블이 있고 근데 이제 농민공 수요도 이제 거의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농민공은 제조업이니까 수출 제조업인데 그게 줄어드니까 수출 제조업, 건설 제조업, 건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뭐냐면은 도시 그런데 농촌으로 돌아가면 이건 더 이제 최악입니다. 뭐 연소득 2,000불, 3,000불 갖고 사는 수준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농촌을 못 돌아가요. 이미 그러니까 도시 거지가 되나? 도시 거지가 되죠. 도시 불황민? 불황민이 되죠. 걔들은 단속해서 막 보낼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그게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농민공도 줄어들지만 농민공의 소위 사회적 배제 이 현상이 굉장히 올라가서 소셜 프로블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불안이. 그다음에 이런 이제 격차가 있는데 연안 중심 지역으로 하니까 연안 지역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부패한 돈이든 뭐든 해가지고 일단 또 지위도 안정이 되고 한 청들이 소비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소비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 지역은 이제는 버림을 받게 돼요. 제가 여기 이제 패러독스인데 우리가 내부식 민지라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지만 이 내부식 민지를 통해서
부가 그래도 트리클링 다운 돼서 그러니까 낙수 효과로 내륙에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예. 세계 시장에서 수출 1번지 그러니까 제조업 기지 1번지 중국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연안 지역으로 튀어나온 농민공에 예. 기초한 내부식 민지인데 예. 그게 농민공의 그 숫자가 불어나고 그래도 월급 제대로 받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게 낙수 효과로 내륙에 간단 말이에요. 우선 퍼캐피타가 말하자면 GNI를 할 때 네, 예. 농민공은 상해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뭐 더블 뛰고 트리플 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이 모은 돈이 있어요. 예, 예. 절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생활은 원래 그 호구가 있는 북경이나 상해 시민보다는 정말 형편없이 낮지만 예,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어떤 저 산시에서 왔다. 그다음에는 그 사람의 소득은 그쪽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완충이 됐죠. 완충이 됐다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 완충이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이게 살벌해지죠. 상황이. 그러니까 내륙은 더 피폐해지고 네, 그렇죠. 더 피폐해지고. 그전에 내부식 민지로 그래도 같이 같이 식민지 절대적으로, 체제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줬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내분 그냥 낯갈겨 둬버리는. 우리가 왜 저기 탈북자 온 사람들이 여기서 벌어가지고 올려서 평양에 조금씩 북한을 좀 붙여주고 하는 그런 돈까지 있어가지고 한때 중국 저 평양이 북한이 약간의 그 상당히 이 경제적인 활력이 있고 성장을 했어요. 예, 예. 그런 효과죠. 이제 그게 도시에서 도시 내부 식민지 농민공들의 수입이 떨어지면은 저 안쪽에 있는 지역 격차가 더 확대가 되고 그때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래도 돈 몇 푼이라도 붙여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떨어질분과 동시에 그때는 말하자면은 기주 지역의 절대적인 성장률은 컸어요. 네. 뭐 8%, 9%, 10%뭐 비슷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하루 약간의 그 말하자면 생활 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통계가 야 기주에 사는 사람들 상해 북경하고 마찬가지로 뭐 8%, 9%, 10% 성장했더라.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안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훅 내지 지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도심으로부터 도시의 그 농민건을 보내주는 것도 떨어지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후진타오 때 한 10% 12%까지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맞는 중앙 재정이 괜찮았어요. 네네. 이 돈을 말하자면은 서부 개발 대개발 말하자면 이제 내륙 개발 내륙 신부.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인프라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아주 오지 지역도 뭐 외몽고까지도 뭐든 해가지고 막 신장 위구로 가지 고속도로가 붕붕 뚫리고 고속철로이고 뭐 그러니까 뭐 사람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광도 들어와서 돈도 좀 떨어뜨려 놓고 이러니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사실 부족해요. 더 내지를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게 뚝 끊길 가능성이 높죠. 높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식 민지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이제 그 운영 비결이 뭐 몇 개 꼽아보라 그러면은 이제 무역 흑자 엄청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 보유고가 많아져야 위안화 가치를 쟤들이 잡고 흔들거든요. 흔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은 위안화를 과잉 평가 절상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 절하. 절하죠. 평가 절하해 놓고 있는데 그거 평가 절하한 상태에서 그거 컨트롤해 주는 게 뭐냐면 위안화가 준 기축 통화 대접을 받은 게 달러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위안화를 준 기축 통화 대접을 해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저쪽 용어는 패킹이라 그러더라고요. 패킹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뚝박기. 말뚝박기죠. 말뚝박기. 그러니까 달러에다가 그렇죠. 말뚝을 박아놔서 위안화를 유지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무역 흑자나 이런 게 줄어들어가면은 저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인프라 및 건설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내륙 고용 창출하고 그렇죠. 뭐 이런 구조로 얼레벌레 엮어서 왔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남은 거 엄청난 아마 재정 투자했는데 그 정기적으로든 혹은 인종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래도 트러블 메이커라고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고 예, 예. 있는 신장이나 티벳이나 이런 쪽에 중국인을 오버플로우 시켜서 중국인을 막 플란테이션을 해서 심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인이 다수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그 맞지만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지금 저기 그래프 하나 좀 보시죠. 이게 그렇죠. 이제 뭐 지난 3월 대비 엄청 뭐 3월 대비 꽤 증가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중국 표를 볼 때는 설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춘절. 그렇죠. 그러니까 춘절 때 저게 푹푹 떨어지는 게 저게 춘절 있는 달입니다. 항상. 네, 거의 뭐 쉬는. 근데 춘절이 1월 달 말에 오면 1, 2월이 푹 떨어지고 그렇죠. 2월 말부터 8주거든요. 2월 말부터 춘절이 살아 올라오고 올라오고 1월에 네, 오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이면 춘절 효과 다음에 원래는 엄청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춘절 다음에 그 뜨는 피크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올해가 작년도 별로 안 좋았는데 무역 흑자가 예, 예, 예. 중국의 전체 성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빨간 거 한 토막이 한 해거든요. 네, 애니얼이죠. 예, 그러니까 춘절 기준 애뉴얼이에요. 네, 그렇죠. 춘절 다음 달 기준 애뉴얼인데 연간인데 작년 대비 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 대비에 한 70% 정도 되겠네요. 재작년 대비 70%.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전개될 요소가 저 그래프가 하방으로 쭉 이제 예, 아래로 확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저렇게 흑자가 나온 이유가 첫째는 이제 석유. 그렇죠. 석유 떨어졌죠. 석유가 뭐 20달러 뭐 이짝저짝이니까 그렇죠. 배럴당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아니 석유가 뭐 50불, 60불 뭐 했으면 옛날 같이 뭐 70불 했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예, 완전 뒤집혀지는 거예요. 지금 석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뭐야 저 설비 투자가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설비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석유 수입이 줄어들고 설비 수입이 없어져서 그나마 저 흑자 폭이 나온 건데 네. 설비 수입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지곡관 지가 헐어서 먹는 거니까 그 효과는 반짝 효과고 네. 석유도 반짝 효과라고. 그쪽에 이제 예. 저 만약에 석유 효과랑 설비 효과가 없어지면 저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를 생각을 하면 이미 마이너스 언저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리고 또 재작년부터 이제 중국 내부 금융과 관련해서 네, 예. FTI가 조금씩 이제 거의 정체 하방하는데 예. 엄청난 말하자면 통화 정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생산 유발이 안 돼요. 그 이유가 FTI가 들어오고 큰 투자가 예. 들어오면서 거기에 연계된 중국 예. 그 기업들이 예.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거의 그 동력이 이제 떨어졌다. 예, 예. FTI는 좀 나중에 한번 보고요, 다시. 예. 예. 네, 이게 이제 무역 극자의 역사적인 거를 보면요. 2005년 이전이면 저게 이제 장점인 말기, 시기죠. 예. 그 다음에 후진타오 초기쯤 초기죠. 되죠. 예, 예. 저 때까지만 보면 이 중국이 무역 흑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약간의 흑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잖아요. 저게 저게 좀 왜냐면은 가로로 친 빨간 굵은 선이 무역 흑자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출 수입이 네. 같은 상태. 그게 왜냐면은 네네. 사실은 후진타오 전에는 예, 예. 중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농 지역이나 향촌 기업이래 가지고 예, 예, 예. 시골 주변에서 주로 이제 연안 지역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연안 지역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쪽으로 쭉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뭐 천안문 사태 이후에 휴증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저건 본격적인 말하자면은 세계 제조업 기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진타오가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초반에 예. 문제가 된 거는 중국의 국영 기업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같이 말하자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개혁을 하면서 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황금 시대는 후진타오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면 2005년에서 2010년 예, 예, 그렇죠. 그 시기를 보면 요동은 치지만 예, 예. 진폭은 작으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저게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흑자가 어떨 때는 뭐 연간 한 4천억 달러도 나고 예, 예, 예. 또 어떨 때는 그 뭐 흑자가 이제 좀 연간 한 3천억 달러 선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요동을 쳐왔는데 저게 이제
월별 이제 예. 점 찍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게 이제 저기로 들어오면 2010년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요도가 치죠. 시진핑 체제죠. 그렇죠. 예. 진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예, 예. 흑자폭이 발생할 땐 어마무시하게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자, 저걸 보면은 예예. 사실은 시진핑이 후계자로 결정된 게 2007년인가 그래요. 예예. 5년 반에. 그 바로 지금 후진타오 팍 올라갔다 훅 떨어진 데 있죠. 예예예. 저 때부터 말하면 중국의 굴기 이러면서 예예. 중국이 세계 미국에 대한 미국하고 협조 정책을 어느 정도 유보를 시키면서 미국하고 대결 체제로 후진타오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동의를 해줍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미국 협조 체제를 하다가 미국하고 그거하고 이제 중국 뭐 이런 비슷한 뭐 신형대운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정책 결정과 경제 정책의 주도권의 상당한 부분 시진핑과 군부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지금 저게 이렇게 너를 띄게 되고 너를 띄면서 극자도 무시무시하게 내지만 적자도 또 무지무지하게 나는 나는 그런 널뛰는 구조가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이쪽에서 오바마도 뭐 크게 그렇게 제압은 하진 않았지만은 피보트 에이시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불안하다 예,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중요하게 중국한테 견제할 그런 견제를 하고 막막 이렇게 오바마는 허용을 말만 해줬죠. 했지 말만. 그래도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긴장이 이제 깔리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일은 앞으로 아마 저게 아까 횡으로 그어진 저 빨간색 굵은 예, 게 예. 저게 이제 수입 수출이 똔똔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올 땐 많이 내려오는 그런 그렇죠. 널뛰는 구조가 될 거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저 거기를 보십시오. 이행하고 2015년, 예, 예. 2020년, 5년 동안은 예예. 이제 뭐 저기 워낙 후진타오가 막 깔아놨던 그게 커가지고 소위 국영기업의 이익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륨도 커지고 흑자도 높아졌는데 진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하방으로 하방으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고 예, 있고. 이게 아까 설 다음 달 기준으로 보면 예, 예. 지금 무역 흑자가 거의 3월 달에 2천억 달러 정도 났는데 예, 예. 200억 달러. 예, 예. 저게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설 다음 달에 저게 310억 달러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분의 2밖에 못 한 거야. 예, 예, 예. 실제로는 3분의 2밖에 못 한. 그래서 푹 쳐져 버린 거예요. 저게. 쳐져버리죠. 예. 그 저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 해 무역 흑자 나봐야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못 나는 거예요. 코비드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하방은 결정돼 있는 건데. 예예. 코비드 뭐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저거는 올해 무역 흑자가 중국이 2천억 달러 찍기 어려울 거예요. 누구도 지금 왜냐하면 네. 세계 경제도 있고 예, 예.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디커플링 문제도 디커플링도 있고 예. 이게 세 가지가 다 겹치는 거죠. 예예. 올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를 우리가 외발 자전거라고 보통 불렀잖아요. 뭐 그렇고 또 다른 말로는 호랑이 등에 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는 내릴 수가 속도 없는. 조절도 안 되고 저희가 경제 성장이 한 7%대 돼야 되는데 그건 깨진 지 오래됐고 이미.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위안화가 7원대여야 되는데 저것도 깨졌고. 깨졌죠. 뭐 위안화가 6.7, 6.6까지가 막 왔다 하죠. 위안화가 7원대이면서 연 예. 4천억 달러대의 흑자를 내야 유지를 해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뭐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근데 할 저거 다 이야기 깨지는 경제도 거예요. 다 위안화 깨졌죠. 깨졌고 흑자도 이제 한 2천억 달러대로 주저앉을 거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연간 1,200억 달러대의 FDI 그러니까 그 후진타오 외국인 이제 투자가 중국. 유입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 아래 표를 보시면은 제일 저 빨간 선이 제일 높은 지점을 보시면 2011년, 2010, 2011, 2012, 2013입니다. 그렇죠. 2014. 예, 예. 그러니까 후진타오 말에서 시진핑 초기까지가 예, 예. 최고로 정점에 갔죠. 정점이에요. 저기가 한 1,200 연간 한 1,2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렇죠. 1,200억, 1,300억 달러 예, 수준이에요. 저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2000 저기 뭐야 14년부터 싹 떨어지죠. 떨어져 갖고 지금은 저게 절반도 안 돼요. 실제는 지금 그래프가
펼쳐놔서 저렇게 예, 만만한 절반도 것 안 같이 되는 보이지만은 실제 절대적으로 따지면은 2013년 기준 2019년 하면은 거의 절반입니다. 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저게 뭐냐면은 그 경제 성장, 무역 흑자, 외국인 투자 이게 전부 다 깨졌다는 소리예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강세를 보이는 그 구조들은 삼중이 다 깨져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커플링에 의한 이제 구조적 사실 침체 불황이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마무리로 저 침체 불황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야기할까요? 네, 어디입니까?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로 중앙 정부의 힘이 금융을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네. 소위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과 국유 기업의 힘이 급전지하로 떨어집니다.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금융을 통제하거나 금융의 힘이 떨어지면은 중국에 만연했던 버블 이코노미가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부실, 버블, 버블. 부실로 이제 부실 도산이란 소리지. 부실 도산이고 이제 뭐 야. 그거가 외부하고 연관되면은 지금은 이제 뭐 코비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예. 문제가 되지만은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지금 IMF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어서 오고 그런 또 전망을 하는 쪽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좀 어려워져가 단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산업 생산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해서 복합 경제 곤란이 오면은 권부가 이제는 이제 아주 치열한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내부 그렇죠. 균열. 내부 균열과 예. 노선 투쟁이 격화가 되면은 자칫하면은 천안문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정치 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중국적인 사정이고, 예. 미국이 지금 최근에 뭐 경제가 조금 뭐 한다 그러지만 리쇼링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여전히 인기도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는 건 다시 기업들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예. 니어쇼어링은 이제 멕시코나 멕시코하고. 이런 데로 오는 거. 예. 이제 그러면은 중국이 보기에 국내적인 큰 애로 구조적인 위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은 별로 없어요. 예. 충격요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제일 잘 아는 트럼프의 소위 동아시아 혹은 중국 중국을 성부처를 넣을 때 위키스트 포인트, 즉 가장 약한 고리가 있는데 그게 평양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행하는 문맥에서 미국이 이제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시켜 버리면 이제 중국 내부의 정치 위기, 예. 노선 투쟁, 예. 내부 균열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미국이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뭐 문재인 586 집단은 굉장히 초조하겠네. 초조하죠. 전문가들의 입장은 뭐 예. 좀 중국을 아주 예. 중국을 그 거짓말을 선전해 주는 사람들 예. 말고 예. 중국한테 뭐 여러 가지 지원 받고 한 친구들 말고 예. 정말 중국을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복합적으로 동태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외발저 증거의 전복을 통해서 예. 뭐 자전거 전복해야 죽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호랑이 등에 탔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호랑이가 내려 그러면서 내리면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난 예, 말이에요. 예. 중국 내부의 호랑이가 아니고 지금 큰 왕독수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2년 전에 트럼프 닥터린이 있었고 펜스 닥터린도 작년에도 했죠. 이게 말하자면은 장기적으로 중국 자유화라고 하는 네. 이런 큰 great game 네. 이거는 이제 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네네. 소위 중국이 연안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거하고 내륙 지역하고 소위 말하면 중국 내부에 중국은 이제 피크를 친 거예요. 피크를 쳤고 내려갈 일만 남았죠. 내려가는 곳.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조금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은 인터널 혹은 도메스틱 엠파이어로 남는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엠파이어로 남는데 지금 중앙 정부의 힘이 권부의 공산당의 힘이 저렇게 약해지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단위로 분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10년쯤 되면은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뭐 그냥 뭐 화웨이 가지고 전 세계를 저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저쪽 아프리카를 다 석권을 하고 스리랑카 비슷비슷한 이런 저 북쪽으로 스탄 국가들을 잡아먹겠다. 이런 것들 다 중국몽 꿈입니다. 이제 꿈 깰 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빅게임이 펼쳐지니까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또 뜻있는 교수님들도 이제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이 NGO 그러니까 자유시민 단체의 멤버십과 미래통합당의 멤버십을 같이 더블 멤버십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입하는 양식 freecitizen.kr /bd/10에 가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겼어요. 옆으로 누워 있는 건 미래통합당 입당 원서고요. 그렇죠. 위에 거기 올라타 있는 거는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가입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팩스 번호 02-6716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숫자가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아무튼간에 거기 팩스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잘 처리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 참여하게 이것도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법률가 변호사님들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지금 이 소송 그거 잡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정치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급할 거 없어요. 소송단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몇만 명 모였을 때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한 1, 2개월 묵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송 시작하고 나서도 소송 지원단 모집해서 한 100만 명쯤 가야죠. 그래서 저도 대표님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저도 광고 하나 할게요. 저기 시장 여러분들 제가 두 개를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21일 날 목요일인데 오후 2시부터 뭘 하냐면은 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부 이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친중 정체는 4대를 거쳐서 매국이다라고 하는 10가지 항목에 발전을 할 겁니다. 그 몇 시에 어디서? 2시에 프레스클럽에서. 그 대한민국 종중의 늪. 그렇죠. 21일 목요일 오후 2시 프레스클럽.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스클럽이 저기죠. 프레스센터 20층. 20층. 다 못 모이니까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 기자회견이니까. 기자회견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며칠 날 어디서? 29일 날인데 29일 날 10일 10시인데 국회에서 29일이면 월요일이에요? 그럴 겁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29일 금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그겁니다. 국회 어디서? 국회 아직 장소는 회의실에서 하는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기자회견인데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이 지금 개판입니다. 국회 지금 저 부정투표 문제가 있는 선관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요새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 감사원에 원전 그거 했는데 지금 밑에 직원들이 그냥 친문들이 벗대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하여튼 5개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 문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586 권력. 586 권력에 문재인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86 권력. 전팔육 권력. 전팔육. 전체주의 빨이 586.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그게 전체주의죠. 그렇죠. 유사 전체주의.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